왜 미국은 그린란드를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그린란드가 세계의 문제로 떠오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죠. 특히 올해 1월 이후 불과 열흘 사이에만 4번이나 그린란드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논의나 검토라는 표현은 없었고 단호한 어조의 발언이 반복됐습니다. 외교 현안에 대해 수사나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선호하는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트럼프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결론에 가까웠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안팎에서는 이를 단순한 관심 표명이나 협상용 압박이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된 전략적 판단을 공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물러설 경우 러시아나 중국이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덴마크나 나토 동맹국을 향한 협상 카드라기보다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안보 위기를 그대로 드러낸 발언에 가깝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동맹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트럼프는 그에 따른 파장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인식은 분명합니다. 그린란드 문제는 외교적 부담이나 동맹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것이죠. 트럼프에게 이 사안은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린란드를 이토록 중대한 안보 거점으로 보는 걸까요? 흔히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영토의 크기나 자원 문제로 설명되지만 미국 안보당국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미 대륙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가장 짧고 효율적인 비행 경로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우회하는 노선이 아닙니다. 지구의 곡률과 비행 효율을 고려하면 미사일은 북극을 가로질러 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린란드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발사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핵심 지점으로 꼽힙니다. 이곳에 조기경보 레이더와 감시 체계가 구축돼 있느냐에 따라 미국은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몇 분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몇 분은 단순한 기술적 여유가 아닙니다. 미국 주요 도시가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느냐, 수백만 명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미국 안보당국이 그린란드를 첫 번째 버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해 미국의 모든 대응 체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죠.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나 해외 영토가 아니라 미국 핵 억지 체계의 최전선에 놓인 전략적 관문입니다. 미국이 구축 중인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도 북극은 핵심 축으로 설정돼 있는데요. 이 구상은 지상과 해상, 우주 감시 체계를 통합해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로 북극 경로를 통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역시 북극을 경유하는 최단 경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국제질서 속에서 과연 누가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미국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유럽은 이미 그에 필요한 역량과 정치적 의지를 상실했다는 것이죠. 1월 18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NBC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끊지 못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금줄을 사실상 스스로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기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군사력만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정치적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토 체제 아래에서 작동하는 이른바 자동 개입 구조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조약에 따라 미국은 전쟁에 개입할 의무를 지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 그린란드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 미국이 선택권 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전쟁이 벌어진 뒤 조약에 따라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쟁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는 순간 미국의 군사력과 핵 우산이 즉각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도발 자체를 전략적 선택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죠. 이는 침공을 부르는 약함이 아니라 충돌을 미연에 차단하는 강함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맥락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유럽을 상대로 99년 장기 임대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1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서 유럽 측에 그린란드 해법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임대하는 방안을 배제해 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99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실상 한 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그린란드를 통제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유럽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푸에르토리코 주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고 광범위한 통상과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미국 본토로 이주하지 않는 한 연방소득세는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국제사회를 향해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구축을 위해 그린란드가 필수적이라며 나토 역시 미국의 안보 이익 차원에서 그린란드 확보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경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덴마크와 중국 간의 협력 관계입니다. 덴마크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나토 핵심 동맹국이지만 2008년 중국과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에너지와 해운, 과학연구, 북극 프로젝트 전반에서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고요. 표면적으로는 환경보호와 과학연구, 녹색 전환을 내세운 협력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중국은 군사적 점령이 아니라 경제와 과학, 인프라 협력을 매개로 전략 거점을 확보해온 전례가 적지 않죠. 대규모 투자가 먼저 이뤄지고 공동 연구와 각종 프로젝트가 뒤따르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정보 접근권이 점차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이러한 방식을 세계 각지에 적용해 왔는데요. 아프리카의 주요 항만과 중남미의 에너지 인프라,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의 통신망을 보면 지역만 달라졌을 뿐 동일한 패턴이 반복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극과 그린란드 역시 이 흐름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향권에서 이탈해 러시아나 중국 혹은 양국의 협력 체제 아래 놓이게 될 경우 그 파장은 북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고 자유진영 전체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되는 순간 그 공백은 가장 먼저 동아시아에서 시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는 이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 러시아의 전략적 존재감이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란드에서 미국이 후퇴한다는 신호는 국제 질서 전반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는 단순한 영토 욕심이나 개인적 정치 스타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세계 질서의 균형점이 무너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선택이라는 해석에 설득력이 실립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필요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린란드는 얼음 위의 외딴 섬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어디까지 유지되고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할지를 가르는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점점 더 분명하고 강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